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토픽. 이재명 정권 대국민 주식 사기가 빚내서 살아 해놓고 대폭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은 수요일, 오늘 그렇게 불렸습니다. 주식시장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식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터질 거면 빨리 터져야 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정치 부양, 여기에 계속 흔들려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또 크게 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것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상황이 코스피가 어제 대비해서 117.3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2.85%가 내려서 원래 4천이 깨져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4,004.42의 거래가 가까스로 종료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24.68포인트가 내린 901.89에 장을 마쳤고, 그래서 이 영향, 검은 수요일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111조 원이 증발을 해버렸다. 전체 상장 종목, 우선주,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2,760개 가운데 2,048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종목의 74% 규모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급락, 그리고 이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시가 좋을 때도 미국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또 대형 테마주, 대형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 막 끌어올린 건데, 거기가 흔들리니까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이 환율도 1,440원대를 돌파하면서 이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방산, 지주사 이런 것들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추세가 될 것인지, 그러면은 단기로 가열돼서 이게 조정에 들어간 건지,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과연 이재명 정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 정시를 이제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코스피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7개월 만에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6분쯤에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한 후에 1분간 사이드카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거는 4월 7일 이후 두 번째.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이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서 1분간 계속 진행되면은 발동이 돼서 5분이 지나면 이제 자동으로 해제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은 이것을, 좀,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따져보기보다는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었다. 언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다. 숨고르기를 거쳐 상승할 것이다. 상승하면 좋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전문가들은 좀 나뉘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사천선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오전에. 급락한 코스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4천 이하로 내려왔다고 해서 4천선이 붕괴됐다라는 용어를 쓰는 건 주의해야 한다. 4천선 붕괴됐다고 쓰지 말라. 기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보도 지침 내리는 것도 아니고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4천 이하로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숨고르기 전국이다. 붕괴 표현은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과 보도에 좀 유의를 해달라.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코스피가 이날 급락한 데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게 예견된 흐름이다. 곧 올라갈 거다. 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정청래가 그제만 해도 최고위원회에서 코스피 지수를 막 읽으면서, 그때 뭐
사천 그 올라갈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질렀죠. 정청래하고 그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코스피가 급락한 데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응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급당황했겠죠. 멘붕이 왔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뭐 잘 될 거다, 상승할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사천선이 붕괴됐다는 그 표현을 쓰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언론에 이야기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이 정확한 상황을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고 해서 이 투자자들에게 이게 참고가 되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뭐 붕괴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런데 그 박성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하면서 민주당은 얼마 전에 코스피가 4천을 넘었었을 때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었다면서 자아자찬을 노려놓을 테니 이제 4천이 붕괴가 되니까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한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간섭하면서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태도 아니냐. 황당하다. 그리고 세상에 주가지수 지금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주가지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가지수가 정책 목표가 되는 순간 자본시장이 왜곡이 되죠. 자본시장이 왜곡이 되고 그리고 주가지수에 일희일비하면서 성과를 포장하는 정치, 매우 비정상적이다. 지금 현재 코스피 상승세는 실물경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착시라는 시각이 또 많다. 그래서 이 주식에 마치 이 초반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환경 이런 게 기반을 해서 올라가니까는 이것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아주 정책을 잘해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까지 나가버렸느냐. 지금 이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는데 빚내서 주식 사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빚내서 주식 사라고 했는데 오늘 폭락해버렸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서 그 앵커가 진행자가 김현정 씨가 지금 보면은 이 주식이 자꾸 오르니까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빚내서 투자하는 B2 투자자가 늘었는데 그거 좀 걱정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하락하면은 그냥 빚만 남는 거죠. 그런데 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권대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B2,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다. 레버리지 투자, 지렛대를 삼아서 이렇게 투자를 더 올려는 빚을 내가지고 주식 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은 못 사도록 아예 그냥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이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상위 10개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결과 10년간 수익률은 주식 투자가 제일 나았다. 이게 자기가 사무관 시절 직접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무관 시절이면은 한 20년도 더 됐겠죠. 그러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코스피 5천이 가능하냐? 이재명이 코스피 5천 하겠다. 이렇게 구호를 내건 나라도 없습니다. 무슨 뭐 주식 그 목표로 하면은, 그러면 그거 하려고 뭐 억지 정책을 쓰고 다른 데서 부작용이 나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 자신이 없으니까는. 취임하고 나서 부동산이 엉망이 되고, 이게 이제 코스피 하나가 이제 살아있으니까는 계속 그걸 자기들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목표까지 정해놨는데, 코스피 5천이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 당국자가 지수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당연히 가능하다. 5천까지 간다. 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거?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어떤 뚜렷한 그 정책적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정부 믿고 투자를 했다가 잘못되면은 그 책임 안 지겠죠,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라고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 부동산 투자는 제약시 하더니 주식 B2는 미덕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 자기 모순이고
정책 일관성이 붕괴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책임 있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도 된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니까 오늘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집권 2, 3년 내에 코스피 5천이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유권자가 57%나 됐다는 겁니다. 57%. 정부가 계속 이렇게 빚내서라도 사면 된다. 앞으로 뭐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했죠. 부동산으로 돈 모을 생각하지 말고 주식에서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다 묶어버리고 하니까는 정부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국민들이 여기 이제 국민 중에서 주식을 하는 국민도 있고 안 하는 국민도 있고 안 하는 국민이 더 많죠. 코스피 5천 달성 57%가 그거 2, 3년 내에 될 거야. 이게 될 거래겠죠. 될 거래.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해야겠죠. 57%가 2, 3년 동안 달성할 것이다. 심지어 1년 안에 코스피 5천이 달성될 것이라고 한 응답자도 35.4%나 됩니다. 1년 안에. 지금 4천에 이제 넘어갔다가 오늘 가까스로 이제 특거래하고 멈췄지만 오전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무책임하게 기대를 국민에게 심어주고 빚을 내서라도 사면 된다. 이렇게 하는 정말 무책임한 정권인 것이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실물 경제가 바탕이 되지 않고 무작정 정치적 선언으로 주가를 올리겠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맞습니다.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는 거죠.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 이거는 뭐 누가 반대합니까? 다 찬성이죠. 그런데 코스피 상승이 안정적으로 상승이 돼야 하는데 불확실성을 아는 채로 코스피가 상승하면 결국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무슨 코스피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단기간에 끌어올리겠다. 이 정치적 선언을 하고 이것을 국가 정책 제1과제처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환율과 물가가 안정이 되고 수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대기업 활동하는 거 좀 옥죄지 말고 좀 대기업 좀 활동하게 놔두고 지금 전부 다 대기업들을 지금 압박을 하는 그런 정책들만 계속 내놓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출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정치적인 언어로 계속 부양을 하니까 이게 불안하고 오늘처럼 이런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로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빚내서 주식 사도 된다. 이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부죠. 이재명 자체를 지금 믿을 수 없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정권을 잡은 후에도 정말 믿을 수 없는 불안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